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1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 회사인 ASML사 방문 등 이 반도체 동맹 구축이 부각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EUV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자의 AI폰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수혜 종목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0.3%, 나스닥도요 0.4% 상승을 했는데, 자 고용지표가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도 또 이 경기 연착륙 기대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니까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만 부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그러면은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됐으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우지수가요 이 올해 고점 돌파에 의해서 이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했죠. 최고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내외 지금 하회한 수준이고, 나스닥 지수도 올해 고점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다.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미국뿐이 아니고 유럽 주요 증시도 강세죠. 독일이 지난주에 2.2%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프랑스도 2.4% 지난주에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대비해서 1% 차이도 안 나요. 거의 근접을 해서 돌파가 기대된다. 자, 아시아 주요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일본이 0.5% 하락했고 대만도 0.3% 약세를 보였는데 올해 고점을 돌파하고 완급 조절이 나왔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선진 주요 증시가요 이 올해 또는 역사적 고점 돌파 등 연말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0.5%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도 0.3% 상승을 하면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요. 특히요 지난 금요일에 수급,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요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들이 2천억 매수하고 기관이 4,300억 매수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1,800억 매수고 기관이 2천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가 코스피가 1%, 코스닥 지수는 2.4% 강세, 그러니까 상승 전환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자, 그동안 11월 초순 공매도 금지와 긴축 정책 종료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만 반복되는 지루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요일 상승 강세는 상당히 의미 있어서 이 해외 증시와 상승세가 동조화가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죠?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약간 등락은 나타날 수 있지만 안정 흐름, 그러니까 우상향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이번에 특별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죠. 장세 전망 및 주도주 논리, 그리고 핵심 주력주 7종목 및 이 중소형 베스트 10종목, 또 핵심 테마, 또 유망 종목까지 자세하게 엄선을 해서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교재 판매 가격이 33만, 좀 비싸단 비쌀 수 있지만은 우리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1월 말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지금요 17종목을 공개를 해드린다 해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단이 필요하죠. 자, 요번에 우리가 중소형주 10개 종목 중에서 솔트룩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하락하면서 자와전자로 교체 매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한 2달 가까이 정보를 제공을 하루에 한 2~3번씩 나가니까요 아마 참고가 크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솔트룩스가 조금 생각보다 우리가 시작하고 좀 하락해서 손절을 치고 자전자로죠. 이 목요일날 했으니까는, 그리고 어제
10%가 넘는 상승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단 내리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치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드리니까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특히요, 좀 주말이니까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여기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있죠? 140으로 시작되는데 이쪽으로 33만원을 입금해 주시고 여기 옆에 핸드폰 번호 있어요. 010-2420-6710으로 이 입금한 예금자 명하고요. 그리고 교재를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17종목을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주말 동안에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다음 주에 뭐 FOMC라든지 선물 옵션 만기로 좀 등락은 있겠지만은 글로벌 증시가 초강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조가 기대된다. 그럼 어느 종목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지,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수종 증권TV에서는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 최소한 30% 이상은 우리가 보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타 쪽으로는 기간, 최근에 기관들 매수, 지난 금요일에도 기관이 4,300원 매수죠. 11월 1일에서부터 해도 누적으로 보면 이 외국인보다 오히려 기관 매수가 많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 많이 한 종목을 원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조선주에 대해서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반도체 IT 섹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국빈을 방문을 해서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극자외선 노광 장비 기업인 ASML사를 방문을 하는데,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을 한다면 요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자외선 관련 종목으로 세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먼저 동진세미캡 포토 레지스터 소재 기업이죠. 자,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캠에 482억 지분 투자를 해서 4.9%를 삼성전자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동진세미캠은요, 이 극자외선용 포토레스터가 강가액을 개발을 해서 지금 메모리용 EUV는 지금 공급하고 있고, 이 파운드리 쪽은 아직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공급받는 회사가 일본의 이 시네츠 화학하고 JSR 회사가 있는데, 이 JSR 회사를 일본 정부가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향후에 이 EUV용 포토레스터 공급망의 차질이 우려된다면 동진세미캠은 거기에도 개발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파운드리까지 이 삼성전자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 나죠. 또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 ASML사의 차세대 EUV 하이 NA EUV 전용 이 포토레스터 연구 개발도 좀 하고 있어서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동맹이 구축이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이 다음 주에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 자, 최근에 FS대인지 SNS텍이 삼성전자가 펠리클 개발 소식이었죠. 크게 하락하는, 장중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FSD 삼성전자가 430억 투자해서 7.5% 갖고 있죠. 이 EUV 펠리클 개발 중으로 현재 90% 수준의 투과율을 달성을 하고 있고, 근데 얘는 크게 하락했다가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SNS텍은 회복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SNS텍은 지금 많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고 좀 조정을 받게 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EUV 관련 종목에서는 동진세미캠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동진세미캠 그렇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1차 상승하고 하방 경직으로서 횡보하다가,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한 5%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물론 이제
한 2.7%로 마감이 됐지만 수급적으로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기준을 놓고 보면은 기관들이 80만 주 순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68만 주 가까이 매수죠. 개인만이 140만 주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시면서 우선순위는 동진 세미캠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FST, 자 아까 만들어 삼성전자에서 등락이 됐다가 바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힘이 강하다. 그런 부분이고, STN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고점을 그죠? 돌파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속에 이 삼성전자의 펠리클 개발 소식으로 그죠? 이 부분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받는데 먼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데서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동진 세미캠 FST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변동성 큰 거 싫고 어차피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돼서 앞으로 주도주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결국은 가는 그죠? 그렇지만은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소재 부분 월덱스라든지 원익 QNC 그죠? 이러한 종목 그냥 사놓고 크게 시세에 등락하지 않고 그냥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올라와서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 소재 부품 실적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월덱스, 원익 QNC 그죠? 계속적으로 관심 내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끝까지 끌고 가자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것이 AI 시장 확대죠. 특히 삼성전자가요, 이 AI 전략을 내년 1월 9일 날 시작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인 이 CES 2024 개막 하루 전인 1월 8일 날 AI 전략을 공개를 한다 그러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아마 1월 달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표 등록까지 했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온 디바이스인데요. 이 온 디바이스가 내년에 PC하고 모바일을 시작으로 에어러블, 그러니까 옷 같은 데죠.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VR, AR, 뭐 헤드셋이라든지 스마트폰, 로봇 등 여러 종류의 기기에도 이 AI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서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오는 2032년까지 87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종목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리노 공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오픈 엣지라든지 우리가 오픈 엣지는 강조를 많이 해드려서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봤죠. 그리고 이 콜라티스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이 콜라티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 IP 기업이죠. 그리고 리노공업은 이 속계 패키징 업체인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죠? 지난 금요일에 26%나 올랐고, 그리고 이 종목이 여기가 리노 공업이라든지 그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이런 종목은 저는 조금 추격 매수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기죠. 그죠?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 사업 부분으로 이 MLCC 부분하고 반도체 기반 카메라 모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히 MLCC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 정도 가장 크죠. 근데 그쪽 차지라는 부분에서 큰 것이 스마트폰용인데 중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이 10월 달에 판매량 증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AI 폰이 스마트폰이 탑재한 폰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약간 고가라 그랬던 그 용은요. 그래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MLCC 부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에서 최근에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15만 원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에서 좀 삼성전기 요번에 한 1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삼성전기 갖고 계시는 분 좀 짧게 보기보다는 조금 17만 원대까지 우리가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AI 시장 확대에서 이 언어 부분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새벽에 구글이 인간 뛰어넘는 AI 모델 제미나이를 출시를 했다. 그래서 챗4도 능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파벳, 이 구글의 뭐 회사죠? 알파벳이 5.3% 상승했고 또 AMD가 9.8%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금요일 날 이 초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데 이 관련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저는 이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뭘로 보자?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네이버 이 클라우드인 이 하이퍼 클라우드 X 대화형 이 S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협업을 시작했죠. 또 삼성전자 자사 OS 플랫폼 타이젠 관련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날 좀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5% 올랐네요. 지난 금요일날. 저는 이쪽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낮은 만큼 안정성이 있어서 조금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조금 높여도 되지만 이러한 종목들 하루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비중을 너무 키우면은 올라갈 때는 좋지만 하락할 때는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조금 낮춰서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저는 내년 1월 AI폰 나오고 또 이것이 단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퀄컴, 메타, 구글, 그죠? 그리고 뭐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VR, AR 그죠? 헤드셋에 들어가고 드론이라든지 에어러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 시장은 계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서 폴라리스 오피스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저는 우선순위는 아까 말한 대로 폴라리스 오피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제 하모니라고 말씀을 많이 드는데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도 필요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저는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조선주 쪽이 경기 민감주로 해서 조금 일부 비중을 채워도 되지 않나면 조선 업황이 회복이 기대되죠. 자,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은 신조선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상승한 116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LNG 선이 그죠? 올철 대비해서 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선 업황이 회복이 되면 저는 삼성중공업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한 816억으로서 그죠? 예, 작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도 7.5% 증가해서 4개 연속 분기로 흑자가 기대가 된다서 한번 삼성중공업 볼까요? 자, 삼성중공업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 좀 조정받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는 조정받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 그제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거래가 크게 감소하죠. 그러니까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거래가 감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승할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정받을 땐 당연히 매도가 남는데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더 띄우겠다는 얘기죠. 주가를 바닥에서 끌어올리면서 많이 매수했다가 위에서 많이 팔면은 팔아먹고 도망가니까 다시 빠지는데 안 판다기는 더 올린다는 얘기죠. 삼성중공업 우리가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또 이 조선업종 중에서 초저온 이 본행제 전문 기업이죠. 동성 화이텍 LNG선 운반선 초저온 본행제 생산 설비에 최근에 250억을 투자를 해서 이 증설 효과를 기대한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 증가되는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조선주가 움직이면은 같이 동선 하이텍도 움직일 거다. 그래서 같이 최근에 조정 받았는데 오히려 관심 조금 가볍게 해서 변동성이 큰 거를 한다면 조선주에서는 저는 동성 화이텍이 낫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을 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종목 경기 민감주 조선 쪽도 관심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바이오주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게 세 개 종목인데, SK바이오팜은 상당히 양호한, 또 4분기 실적 호전이 돼서 상당히 좋은데, ST팜이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치고 나갈 자리에서 못 쳐서 조금 고생 시간이 필요한데, 실적 부분은 좀 올리고 쪽의 매출이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여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세다 해서 단순히 좀 수급적으로 꼬여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면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동아약품이 지난 목요일날 한번 움직임이 크게 나왔죠. 장중에 얼마입니까? 9.1%까지 올라갔다가 3%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일단 대량 거래가 실렸어요. 근데 이 대량 거래가 크게 터졌던 가격대가 이 10,000원 초반대인데, 올 초순이죠, 그렇죠? 작년 말이네. 딱 1년 전이네요, 그렇죠? 1년 전에 가격 거래가 127만 주가 나왔는데, 이때 가격대도 10,000원 초반대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10,000원 초반대에서는 본전 매물들이 나와서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해서, 요 부분에서 어제 저점이 9,770원인데 요 정도 수준에서 지켜주면서, 그죠? 옆으로 한 2, 3일 물량 소화하면은 오히려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뭐 동아의약품이라든지 전반적인 SK바이오팜이라든지 저는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오픈엣지는 뭐 잘 맞췄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나왔던 것이 넥스트 칩인데, 넥스트 칩 쪽이, 그죠? 신경망 처리 장치 MPU죠. 그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양호해요. 아까 온 디바이스 종목 쪽으로도 그 반도체 종목들이, 아까 콜라타스라도 반도체라든지 뭐 칩스 앤 미디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닉하고 그 부분인데, 넥스트 칩은 자율주행이죠. 자동차 쪽에, 그죠? 이 첨단 운전자 시스템 MPU, 그죠? 아까 말씀드린 신경망 처리 장치, 그리고 CPU, GPU를 하나의 반도체로 구현한 실시간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을 한 회사죠. 그렇죠? 아파치인데, 자, 이 아파치가 사람, 차, 사물 실시간 구분하며 딥러닝 기술로 스스로 영상 분석 처리가 가능하고, 렌즈 굴절을 인한 왜곡 현상 구조도 변화를 인식해서 스스로 보정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죠? 아마 자율주행 시스템의 아파치 6도 지금 개발 중인데, 아마 상용화가 되고 그러면은, 아마 크게 성장이 가능하셔서 넥스트 칩, 우리가 한번 넥스트 칩 주가도 한번 볼까요? 자, 넥스트 칩이 그죠? 자, 상당히 안정감. 저는 지수가 막 변동성이 큰데 이 개별 종목이 움직임이 작다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려요. 주가는 누가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힘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라든지, 그죠? 그때 다른 종목들은 다 동반 하락하는데 그 종목이 잘 안 빠진다. 누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넥스트 칩,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이오 종목도 한번 몇 개 볼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요일날 좀 크게 올랐다가 한 5% 가까이 올랐다가 뭐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지만, 근데 그러면 금요일날이 상당히 중요한데, 금요일날은 오히려 밑골이 하락을 했다가 끌어올려주면서 보합으로 마감됐다.
아마 월요일 정도까지는 옆으로 좀 세워놓으면서 반영성 잡을 텐데, 자, 여기서 거래가 증가해서 치고 나간다면 아마 최근 고점인 10만원 돌파도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SK바이오팜 좀 조정시마다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도 되고, 근데 ST팜이 지난 실적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치고 가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빠져 좀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원체 이 올리고 쭉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좀 상승돼서, 만약에 ST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더 사지는 마시죠. 저는 그렇게 빠진 종목 물타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냥 갖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선에서 빠져나오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은 다음 주에 아까 말한 대로 선물 없이 만기 있고 FOMC 회의가 있어서 좀 변동성은 나오고, 또 단기 상승, 아까 말한 6주 연속 상승이니까는 좀 조정은 중간중간 나오겠지만은 추세적인 역사적 고점 돌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상향은 지속되는 중에서 하루하루 뭐 등락은 나올 수 있지만 안정적이다. 그래서 조금 종목을 공격적으로 조금 비중을 좀 높여도 조정시마다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연구소가 2024년 증시 대전망 및 핵심 유망주를 주제로 특별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33만원인데, 근데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은 한 11만원 할인해서 22만원에 판매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주말에 17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시고, 또 그 아래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교재를 받을, 책자를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17종목 정리한 거를 바로 발송을 문자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